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으로 또 이미지 메이킹이란 또 과연 또 어떤 것이며 왜 이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감정 하나만 갖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으시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딱 걸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보이지 않았을 때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저의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가 자칫 잘못 비춰지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 첫인상이라고 하죠. 첫인상이 잘못 비춰지면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왠지 주는 것도 없이 얄밉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왠지 저 사람은 말을 걸고 싶고 분명히 처음 만났는데 언젠가 꼭 만났던 사람 같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왠지 이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 지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만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친근하고 친하고 싶고 호감 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겠죠. 예. 만약에 예를 든다면 새 차를 구입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새 차인데 이 새 차를 타고 싶다고 해서 좋아하는 감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운전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잘 사귀고 싶은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하나만 갖고 그 사람과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감 갈 수 있는 어떤 나의 좋은 장점을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현대인이 성공하기 위한 정말 충분 조건,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85%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에게 대인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를 좀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이미지 메이킹이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이자 자기 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모두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이미지 관리다. 참 어렵죠. 통합적인 이미지 관리하면 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왜 이 옷을 입었는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조정하는 건 어디서 조정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 생각, 의지, 사고 이러한 것이죠. 감정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이미지, 즉 내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표현돼서 밖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해서 선택한 그 옷, 의상이라든지 이러한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러한 밖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외적 이미지라고 하죠. 이 외적 이미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은 한 사람 혼자서만 살 수가 없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매너와 에티켓 또는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이미지에 속하거든요. 이러한 내적, 외적, 사회적인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건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아이들한테 필요할까요?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에게 특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 주부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학교 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즉 그렇다면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게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하거나 또 학교 폭력 사태가 일어나죠. 그때 왜 일어나냐 하면 째려본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정작 그 맞은 아이한테 가서 너 째려봤니?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안 째려봤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맞은 아이 인상을 보니까 정말 째려보는 인상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고요. 역시 커서 우리 성인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면 어떠한 그 관리가 필요할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반에 소아마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조금 우울한 사춘기 소녀였는데 희망도 없고 좀 절망적인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표정이 좀 어두웠겠죠. 그래서 하루는 학교를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그 소아마비 친구가 목발을 짚고 한쪽 손에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그렇게 힘겹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그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면서 그 친구에게 물었죠. 친구야, 너는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있지? 다 필요 없고 너처럼 딱 하루만이라도 정말 정상적으로 걷는 게 꿈이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정말 중요한 거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이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야지만 훨씬 더 우리가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건 그 이론을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알프레드 애들러가 그 열등감 이론을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그 열등감이라는 거는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해하는 방해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그 열등감이 지나치면 병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그 한 사람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열등감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행히도 남들은 나의 열등감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시겠어요? 오래 보면 싸움 나니까 살짝만. 예. 지금 옆에 계신 분의 열등감 때문에 지금 내가 많이 고민된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있어요?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에 대한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신 거죠. 그렇지만 옆에 분에 대한 열등감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남들은 나의 열등감에 전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열등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그냥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런데 열등감이요, 아주 강한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공격성으로 나타나요. 옆에 보면 왠지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죠. 왠지 태클 걸고 왠지 좀 짜증나게 만들고 좀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영희 엄마가 있다고 쳐요. 영희 엄마가 철희 엄마가 있는데 영희 엄마가 하루는 기분 좋게 나와요. 웃으면서. 그래서 철희 엄마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영희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희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철희 엄마, 우리 영희가 이번에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축하한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철희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어머, 이번에는 합격했어? 이번에 영희 삼수했지, 삼수. 어머, 지리지리도 속썩이더니 이번엔 드디어 붙었네. 아무튼 축하해. 이게 긁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긁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와, 나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시면요, 훨씬 그런 사람들을 감싸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영희 엄마가 어머 축하해주지 못한 망정 이러면서 삐지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나빠지겠죠. 그런데 그때 영희 엄마가 철이 엄마한테 아이, 철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걸음걸이도 빨랐잖아. 우리 영희는 돌 지나서도 걷고 뭐든지 느렸어. 아, 이번에 삼수해도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이러면 철이 엄마는 먹쓱해지겠죠. 그래서 아, 영희 엄마는 내가 분명히 공격했는데 나를 감싸 안아주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해요. 오히려 영희 어머니가 철이 어머니에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이 좀 잘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 정말 힘들어요. 철이 어머니는 참 아이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철이 어머니는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예요. 평소에 바빠서 설거지 못하면 비켜요, 내가 해줄게. 이렇게 설거지까지 해줄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성격이 또 반면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외모 관리가 있어요. 외모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정 관리입니다. 외모 관리 중에서도 이제 표정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표정에는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표정에는 그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정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기쁘다, 슬프다, 아니면 지금 좀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이걸 전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표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모 관리예요. 우리가 외모를 관리할 때 보통 메이크업 하시고 헤어스타일 연출하시고 또 옷을 잘 입고 이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자세입니다. 자세. 이 자세라는 건 만약에 제가 자세를 삐딱하게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느껴지시기에 굉장히 좀 건방지다, 좀 무례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항상 반듯하고 정중한 자세를 갖추었을 때 남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 참 나에게 공손한 예를 갖추고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죠. 그리고 자세가 바르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아주 바른 언어가 나옵니다. 보통 모 프로에 보면, 그 개그 프로에 보면 어때요? 개그맨들이 웃길 적에 자세가 반듯합니까? 아니면 흐트러집니까? 흐트러지죠. 흐트러지면 흐트러진 거에 맞는 언어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웃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그 프로니까 웃지만 평상시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했다 그러면 사실 자칫 불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태도를 갖고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개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뭐냐 하면요, 참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네, 내가 누구냐,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학생이다라는 신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의 신분을 잃고 자칫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방해서 연예인처럼 행동하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그 대신에 왜곡된 자아가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가, 그리고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나, 내 직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나,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할 역할과 신분을 확실하게 파악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은 참자아를 제대로 갖고 항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책임감이 강하다, 이러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상은 뭐냐면, 두 번째 개념은 남이 보는 나의 모습, 즉 객관적 자아와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주관적 자아라고 합니다.
객관적 자아상과 주관적 자아상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되지 않고 차이가 있으면 오해가 생겨요. 가령 우리가 출근을 했을 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웃었는데 부장님이 왜 비웃어? 이러면 오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반가워서 웃었는데 남들은 비웃는다고 하고, 또 백화점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대했는데 고객이 불친절하고 참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평을 했을 때 이건 오해거든요. 이러한 오해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없애는 게 이미지 메이킹의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와 진가를 다른 사람들이 오해 없이 제대로 인정해 주었을 때 제대로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가? 그렇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아까 발견했죠. 첫 번째 참자아를 발견을 했다면 그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가 아까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라고 했죠. 그렇다면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적 자아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커서 너 뭐 될래? 그러면 그 꿈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꿈이 꿈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꿈을 이뤘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이상적 자아상을 확실하게 갖추고 이상적 자아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는 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이상적 자아상을 막연하게 설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델로 한 명 정도 꼭 설정을 해두십시오. 뭐 연예인이어도 괜찮고요. 또 뭐 학교 선생님이어도 괜찮고 선배여도 괜찮고 동료여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의 저런 면은 내가 닮고 싶은 부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닮고 싶은 부분의 모델을 딱 설정하셔서 그대로 한번 모방을 해보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탤런트 모 누구 씨와 이제 닮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사실 처음부터 닮았던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그분의 이미지가 좋아서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매일 그 탤런트의 그 외모라든지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을 매일 이렇게 모방하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디 가면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성공했죠. 이미지 메이킹에. 예. 그리고 가장 그 좋은 방법이 그 남들에게 호감 가는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첫인상 관리입니다. 첫인상은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점을 좋게 하려면 우리가 남들에게 비춰지는 첫인상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왠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아니면 왠지 얄밉다. 이렇게 첫인상에서 비춰지면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네. 이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자칫 잘못 비춰지면, 잘못 각인이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첫인상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 한 번밖에 줄 수가 없다. 일회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인상 2번 줄 수 없죠? 네. 첫인상을 내가 잘못 비쳤기 때문에 그거 무효입니다. 제가 2번째 다시 한번 첫인상을 주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이다. 2번째는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신속성. 0.5초에서 6초 사이에 첫인상이 결정이 돼요. 특히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볼 때 면접관에게 가서 딱 인사하는 순간 면접관이 벌써 50% 이상을 결정해 버려요. 좋다 나쁘다. 그러면 보통 이제 표현을 그렇게 저는 합니다. 숨을 들이쉬느냐 내쉬느냐에 내 첫인상은 결정된다라고 하죠. 숨을 들이쉬면 좋다는 걸까요? 이거는 좋다는 걸까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한 남자분들 지금 남편분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을 때 어머 너무 괜찮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쁘다, 24시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신속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섰을 때 선생님들이 저에 대한 느낌, 저는 아무런 말씀도 안 드렸지만 저에 대해서 모르시지만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거든요. 제 진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까지 해버려요. 그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일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상상과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과 좀 비슷하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것 같이 보이죠. 예. 그런데 또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과거 속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과 닮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거는 치명적이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 속에는 상상과 연상으로 인해서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과거에 그 해를 주었던 사람과 비슷해졌다면 굉장히 첫인상을 나쁘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약간은 좋게 비춰지기보다는 나쁘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좀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인상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에서 그 직장인들이 고객을 만나거나 직장 동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맨 먼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 인해서 내 진가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진가가 제대로 빛이 나고 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포티아 이삭슨 씨라고 미국의 드림 IT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만든 최초의 상품이다. 따라서 당신을 시장에 어떤 상태로 내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 또는 상품으로 우리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요즘 브랜드 가치 하는데 우리 자신만의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자기 관리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의 말을 또 한번 인용을 하자면 모든 사람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느끼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위에 친구분이라든지 좋으신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때? 내가 하는 말투는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고 좋은 느낌이 아니다. 가령 피드백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삐지지 마시고 그때는 감사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달게 받으시고 이것을 나는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미지를 메이킹하시는 겁니다. 네. 이미지 메이킹이란 나의 단점을 바로 알고 그것을 커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깎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조금 아파요. 아프고 습관화될 때까지 조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제대로 관리해서 정말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